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에 띄웠던 혁신위원회가 엊그제 26일에 16차 전체 회의를 끝으로 6개월여의 공식 활동을 모두 끝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를 경험해서 당 안팎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이분의 견해도 궁금해서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혁신위원회 활동이 이제 모두 끝난 거죠? 네, 어떻게 마무리됐습니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홀가분하죠. 홀가분하세요? 네, 무거운 짐을 벗은 느낌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물러난 이후로 네. 혁신위원회의 존재감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동안. 그 당시에 이제 혁신위의 활동보다는 당내 좀 갈등이 너무 부각됐었죠. 네네. 그래서 혁신위보다는 국민들의 시선이 당내 갈등에 집중된 것이 상대적으로 혁신위에 대한 관심을 좀 축소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럼에도 합니다. 불구하고 혁신위는 할 건 다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쉬움은 있죠. 그래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의 수준을 넘어서 혁신위를 흔든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그렇죠. 걸 체감하셨습니까? 일단 뭐 저희 혁신이 출범한 직후에 이제 뭐 당 대표 징계, 비대위 출범, 그다음에 법원이 가처분, 뭐 그다음에 또 제2차 비대위 출범 상당히 당으로서는 이제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뭐 혁신이 해체하라는 말도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표현됐으면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예. 당시에는 혁신위가 좌초를 하면은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그러한 그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나름대로 소임을 다할 수 있던 것은 이 혁신위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뭐 어떤 특정 당 대표나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당의 혁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제 가장 첫 손에 꼽고 또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되는 핵심 방안을 뭐라고 꼽으세요? 일단 뭐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거는 우리 당이 계속해서 좀 새로워지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어느 특정한 하나의 안을 가지고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혁신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당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취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천 관련된 내용일 텐데, 뭐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제 좋은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또 정당의 역할이긴 하고요. 그래서 공천 관련한 곳에 아무래도 많은 관심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천 관련된 조항 혁신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기대에도 부응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면 제가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난주에 유승민 전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만약에 이른바 친윤 인사가 당 대표가 된다면 공천 학살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단언 비슷하게까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물론 이런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공천 개혁 방안에 따르면 공천 학살은 막을 수 있는 지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자평을 하세요? 그게 시스템으로 100% 그걸 보완하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천권자의 의지가 우선은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죠. 저희들이 혁신안에 마련한 거는 기본적으로 당 대표와 공관위에 집중된 공천 권한을 좀 어떻게 분리하는 이제 권한을 좀 분산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라고 해서 혁신안에 담은 내용 중에는 이제 부적격 심사 권한을 일단 윤리위로 좀 이관하는 문제를 한번 혁신안에 담았고 주로 이제 부적격 사유가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좀 실제 하다 보면은 뭐 약간 좀 원칙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그 윤리위라는 별개 기관에서 좀 엄정하게 하자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관위 구성에도 최고위원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좀 넣자. 그런 것도 이제 다 맞고. 꼭 대표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중간 평가 그것을 공천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삼자라는 네. 것도 다 맞고. 정량 평가의 항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뭐 예. 정량, 정성, 뭐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좀 뭐 복합해서 담도록 했는데 그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뭐 눈치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비례대표의 경우도 이제 최종 순번을 정할 때 2분의 1 정도는 전국이 투표로 정하자. 공관위에서 다 정하지 말고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공천 얘기 나오니까 앞서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에 이제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공천 개혁이 되게 중요하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고 그러려면 가장 좋고 깨끗한 방법은 100% 오픈 프라이머리다. 이걸 강조를 하던데 이건 검토를 안 했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예. 뭐 이번에 이거 혁신안을 저희가 구상하면서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정치적인 구호는 좀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저희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은 아직은 바로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어렵다. 봤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물론 공천이 아니지만 그 전당대회 룰이지만 당신 100%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좀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신 바가 있죠. 네. 왜 그게 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당 대표를 뽑을 때 7대 3으로 하든 뭐 당원 100%다 하든 다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네. 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를 이제 목전에 두고 네. 당권 주자들도 이미 가시화돼 있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선 룰을 변경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눈에 비치기에 이건 뭐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는 배제하기 위해서 예. 소위 말하면은 경기 시작하고 나서 꼴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이게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지 세력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점을 좀 고민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거기서 약간 좀 얘기를 확장을 하면 한 총선 출마자도 아니고 당 대표를 선출하는 룰을 바꾸는 데 있어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인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룰을 만약에 그러니까 손보는 거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천 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음 먹게 돼서 어느 순간에 무력화돼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령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에서 이제 모든 게 다 헝클어져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만일에 이제 우리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안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실제 또 공천 과정에서 당권을 가진 어떤 그렇죠. 그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당권을 또 이제 당원을 바꿔버리면 또 그 바뀐 당원 가지고 사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이제는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보고. 그건 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우리끼리 뭐 해가지고서 우리가 좋은 사람 공천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공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0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감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천 파동으로 갔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인터뷰는 종종 그런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게 상당히 이제 악몽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조금 전에 비례대표 언급을 하셔서 잠깐 요건 약간 좀 그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할 때 권은희 의원 같은 이제 비례대표고 나를 제명시켜달라. 나는 합당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뭐 이런 어떤 논리를 펴고 요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명을 한다는 거는 뭐 당직을 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탈당은 이제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상실하게 것이고. 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결국 비례대표 운영의 원칙이 뭐냐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놓고 네. 본다면.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당에 대한 지지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과연 필요하냐에 대한 뭐 근본적인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네. 당에 대한 지지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권은희 의원의 경우는 뭐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뭐 소신을 끝까지 관철하겠다 그러면은 뭐 탈당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또 의원직 유지라는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혹시 궁금해. 이게 이제 그 혁신이라고 이제 당 혁신이 중심이다 보니까 논의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혹시 검토를 해봤나 싶어서 여쭤보는 게 있는데 지난 총선 때 이제 큰 문제가 비례정당 문제였잖아요. 네. 혹시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혹시 좀 검토를 하거나 논의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출발 당시부터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예. 뭐 혁신하면은 사실은 뭐 정치 개혁, 정당 뭐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큰 아젠다로 국민들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혁신안을 만일에 뭐 그와 관련돼서 낼 경우에는 예. 정개특위에서 이제 이게 뭐 혹시 국민의힘 당론 아니냐라고 좀 그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거에 했고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혁신위 안건에서는 좀 배제하자라는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습니다. 아,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앞서간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 뭐 질문을 꼭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한동훈 법무장관 뭔가 춘마설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 지금 현재 의원님의 지역구인 종로 이야기까지 뭔가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거 그러니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을 긋은 문제라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뭐 일부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 분들께서 이건 뭐 마땅한 사람이 없지 않냐라는 그러한 그 우려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당에서도 뭐 충분히 현재 있는 그 그룹 중에서도 뭐 우리 당을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는데요. 판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어제 이루어졌던 사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예. 사실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사면이 아마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된 것 때문에 비판의 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압니다만은 저는 뭐 제일 큰 이슈가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 부분은 뭐 국민 통합이나 또는 우리나라 국격과 관련해서 저는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게 소위 국정농단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들도 이제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그런 분들 중에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됐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면을 할 때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면의 어떤 형평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럼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왜 복권 안 시켜줬냐. 두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벌금 전부 다 면제해 주게 되는데 결국은 80억이나 되는 어떤 미납벌금을. 근데 한명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몇 억 지금 벌금 미납했다고 사면 대상에 제외하면 그럼 이게 그러니까 공정하고 형평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부분 뭐 지적은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전직 감사원장이셨으니까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되게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이 너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은? 일단 뭐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권 에서 있었던 일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 건 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고요. 이제 그게 소위 말하면은 뭐 정치 감사냐, 보복 감사냐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의 원칙에 부응하는 것인데 예. 다만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인지나의 여부는 저는 이제 일단 감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예,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예. 그걸 뭐 정치적인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막 그렇게 요란하게 감사를 했는데 별게 안 나왔다. 그러면 좀 감사의 의도가 좀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의원님 판사 출신이니까 그럼 연결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감사 전 정부의 문제를 하는데 이제 감사 후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적용하는 혐의의 상당 부분이 직권남용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들이 관료들을 복지부동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무서워서 정책 제대로 펴겠느냐 소신 갖고 이런 이야기도 사실 따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 정부 초기에 예. 이제 과거 정부에 있었던 그 공직자들에 대한 적폐수사. 적폐수사에서 그 법원의 판례가 직권남용과 또 직무유기의 양쪽을 좀 너무 확장하면서 그 여백이 너무 좁아진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최근엔 판례가 그걸 조금 그 이제 조정하는 그런 판례도 나오긴 했는데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하나만 더요. 지금 감사원이 그러니까 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서 물론 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하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야당에서는 이건 결국 의혹 세탁해 주려고는 면제부 감사 결과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미리 비판하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 보시죠. 뭐 지금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에 접근해서 감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사안은 뭐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네네. 일반 공사 그 수주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접근할 수는 있다. 그럼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문제는 경호처에서는 이게 국가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감사원한테는 안 통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 뭐 감사원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그 뭐 자료 요구나 이런 걸 뭐 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벌써 다 됐네요. 네,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이었습니다.